되더라고요. 전격 인터뷰 2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합니다만은 나라가 걱정입니다. 네.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출마를 못하면 김동연 지사가 유력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전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일부 광주 언론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안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나갈까? 했더니 박수 안 치더라고요. 결국 네. 이재명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월 달 선고가 있다라고 네. 하지만은 그것은 고등법원이에요. 네, 확정심이 아니죠. 확정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트럼프의 길 아닌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3년 반간 그 사이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칠기삼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첫마디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야,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짜 대운을 타고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할 거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유력하다.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심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학자들은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엇갈립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을 좀 얘기했어요. 당연하게 중지돼야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재판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보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도 중지되지만은 셀프 사면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아니에요? 헌법 정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대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접전을 예상하셨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건 현재 진영 논리로 확 갈등,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최고로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마치 미국처럼 진영 논리, 갈등, 대결이 딱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대결, 갈등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극심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의 이분법적 논리, 즉 내가 계엄을 하는데 민주당이 내가 국회 가도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계엄했다. 이런 논리를 내 구조를 가진 분이 대통령 해가지고 이 꼴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고 대통령 선거를 마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해서 에너지를 진짜 AI 오늘 아침 네. 보도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요.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요. 그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도 25%, 자동차도 25% 관세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가전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이런 판국에 AI가 양자 컴퓨터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빨리 국민 통합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과학으로 쏟아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은 민주당의 정통파라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기를 엄격하게 보면은 김대중은 중도 보수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도 다 중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대북 정책, 노동, 복지에서 약간 갈리고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민주당은 그래서 DJ는 항상 중도 개혁을 포방했단 말이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아래로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우클릭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후보도 네. 우클릭을 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누군가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약간 좌클릭을 해서 서로 극단적 보수나 극단적 진보 이걸 좀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DJ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던 정당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하고는 그 지지 체력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J도 늘 30% 중반대를 득표해가지고 낙선을 하는 거예요. 40%를 못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택과 통합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보수의 아이콘인 김종필, 박태준 네. 이 두 분과 통합을 해서 집권의 길을 갔잖아요. 마치 그것은 세계적인 반공주의자인 처칠 영국 수상이 히틀러 독일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적 공산주의자인 스탈린과 손을 잡고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처칠이 공산당 된 거 아니에요. DJ가 DJT 소위 JP, TJ 박태준과 손을 잡고 이겼지만은 김대중 정책이 보수로 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극단적 좌파나 우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뭐 국민이 먼저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만약 김문수 같은 사람이 만약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의 힘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좌클릭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지금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하고 좀 만나고 있고 의견도 좀 듣고 있고요. 예. 김부겸 전 총리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힘 있는 사람이 통합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합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구나. 민주당 내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스타트 좋은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다 만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민주당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는구나. 그 소통 자체라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네. 박영선 네. 전 중기부 장관을 만나서 함께 하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아무리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보다는 우리가 가깝지 않나. 이것이 소통이고 통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호를 개방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한 상대적으로 함께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떨어져 나갔지만은 지금 분당에서 새로운 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방향은 같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총구를 윤석열 탄핵에 국민의힘에 향하고 옆으로 총질하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 물론 지금 멀어졌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낙연 대표의 선제적 대국민 사과나 이런 의사표명을 해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끌어안고 가자. 다 같이 가야죠. 우리 편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또 멀어도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은데 윤석열, 이재명을 청산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 정신을 만약에 이낙연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낙연의 길을 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재명은 우리는 포용의 자세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 아니에요? 꼭 설득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이낙연도 포용하고 싶다. 그러나 이낙연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함께 청산돼야 된다. 그러면 그 길 가라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야5당이 원탁회의를 출범했어요. 이건 이제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야5당 즉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의 목표는 현재는 윤석열 탄핵 인용 그리고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 진보 세력은 헌재의 인용과 윤석열의 사법 처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보수들은 이미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어요. 탄핵을 반대하면서 행동은 대통령 선거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5당이 뭉쳐서는 첫째, 그래도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의 사법처리, 탄핵 임용 이것을 더 투쟁하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통합된 세력으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즉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셨군요. 그렇죠. 예. 야5당에는 개혁신당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 지금 보수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제목에서 이제 출사표라는 게 보입니다. 당내 입지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서는 성공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는 그 책의 출발이 계엄을 반대해서 자기가 당으로부터 쫓겨난 그 기간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력도 네. 검사 경력은 딱 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거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었겠죠. 그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 그러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저는 그 책 제목이 차라리 국민의 뜻대로 자기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국민 뜻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여당 대표로서 반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지 의결을 할 때 18명의 좌파 의원들을 보내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에 8표가 8의원이 부족해서 항상 민주당이 야5당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보내준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힘 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방해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다. 그렇지만은 제발 국민이 나중입니다.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돌아가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귀는 하는데 지금 이제 친윤 영남 중심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입지를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 영남 위주로 하는 윤석열 힘 당이죠. 그분들이 아주 진짜 이율배반적이에요. 계엄은 반대한다. 내란은 아니다. 찰떡이나 떡이나 똑같은 떡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해 보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3월 11일 전후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시대 정신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계엄은 반대하면서 내란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우두머리 숙에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고 저렇게 머리 조아리고 쫓아다니고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심지어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납득하냐 이거죠. 그러나 한동훈은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준석과 윤석열이 분당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분당되잖아요. 저는 윤석열 힘당 영남 그분들과 국민의힘 당
한동훈 세력은 결국 분당될 것이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한동훈 대표가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DJ도 그랬어요. 지도자는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 좌파 세력을 위해서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하는데 저는 만약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으로 출마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면은 보수 즉 건자는 보수의 대표로 차기 지방선거도 차기 총선도 희망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영남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윤석열 힘 당으로 가면은 보수 세력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박 의원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인용될 것, 형사재판에서 내란 수괴는 사형이라 무기밖에 선고 안 되잖아요. 무죄가 될 리는 없어요. 이러한 것. 명태균 KT에서 밝혀지는 김건희 여사 이런 모든 것이 터져 나오니까 입틀막 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무죄될까요? 탄핵 기각될까요? 김건희 무사할까요? 입틀막은 통하지 않는다.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네. 사법처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이지 입틀막 나서봐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의원님의 어떤 발언이 그런 부분을 야기했나요? 혹시? 그 세 가지 문제를 짚었던데요. 네. 뭐 무속인 그리고 오빠 빨리 계엄해. 안 그러면 큰일 나.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고 이런 등등인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확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하면 또 당해야죠.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만은 그걸 무서워서 박지원이 입을 막는다 하면은 입틀막 당한다 하면은 그건 박지원 아니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현재 오늘 10차 변론길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들 말로 땡깡 노는 것은 진짜 대통령답지 못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개헌법에도 국회 군이 못 오게 돼 있는데 계엄군이 못 오게 돼 있는데 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이를 침범한 것 나아가서는 서부지법 난동 그리고 재판장 잡으러 다닌 것 이 세 가지 동영상만 가져도 증거가 차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안정과 민생경제 해결과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빨리 하게 신속하게 재판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용된다. 그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인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연기해서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 하면서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하듯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과
무기징역을 피해 보려고 하는 발버둥인데 저는 국민과 헌법재판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까지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이 이제 정치적 논리로 대통령, 대법원, 국회 추천으로 9분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도 그러한 조정이 안 됐을 때 공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추천이건 대법원장 추천이건 국회 추천이건 6개월 연장해보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렇죠. 이번에 4월 18일 날 두 분의 임기가 끝나는데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네. 이 두 분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오비이라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적용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걸 염두에 저는 둔 건 그렇게 아니다. 봅니다. 예. 네. 그렇게 염두에 두면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전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좀 관심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죄 선고유예를 판결한 사법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실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즉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을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그대로 국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감사원하고 함께 이런 정치적 논리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깨버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잘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검찰도 제정신 차려서 또 2심으로 끌고 가지 마라. 즉 항고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